오늘은요, 냉수 침질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운동 후에 냉수 침질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오늘 김세준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냉수 침질이라는 그 단어가 저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막 몸이 뜨겁고 붓고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냉찜질을 한다고도 하고 맞죠? 차가운 물로 샤워한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다들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스포츠학에서는 콜드 워터 이멀전.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제 냉수 침지,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근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차가운 물에 어떤 몸을 담그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와, 저희가 또 오늘 PPT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사진부터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되게 이렇게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 또 평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의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냉수 침질 회복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도 첫 번째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게 진천 선수촌 국가대표 선수촌입니다. 근데 보면은 왼쪽 제일 위에 사진은 봅슬레이 BS라고 써 있잖아요. 봅슬레이 팀이 차가운 이제 냉수 침질하는 거죠. 지금 저 얼음물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하지만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지금 저 필드하키인 것 같아요. 하키 팀이 하는 거고, 지금 수영장에도 설치가 돼 있고, 맞죠? 럭비 팀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장마다 진천 선수촌은 저런 수영장이 다 설치가 돼 있고 냉수 침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효과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냉수 침질을 하는 이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이제 좀 찾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학 논문, 저널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의사들이 연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냉수 침질을 하는 게 좋다에 대한 얘기들, 이제 제일 제가 무지개색으로 해놨는데 DOMS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그냥 일종의 통증이 감소한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통증이 감소해요. 그리고 냉수 침질을 하면 이제 운동한 다음에 2차적으로 근육이 손상되는 걸 예방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운동을 할 수 있게 기능이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2013년도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한 무산소 운동, 운동을 강하게 한 다음에 이제 몸에 젖산이라는 게 쌓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욱신욱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회복하는 속도를 높여준다. 그다음에 패시브 리커버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 냉수 침질하는 게 회복이 우수하다. 그리고 다양한 생략적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의학 논문으로 나온 것들 중에서는 냉수 침질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반대로 냉수 침질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제일 왼쪽 상단을 보시면 자꾸 냉수 침질을 하면 이제 장기간 훈련을 쭉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그 훈련을 해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근력이 좋아진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방해한다. 근육이 붙어야 되는데 방해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어큐트 세텔라이트 셀의 감소, 이것도 어려운 얘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근육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만드는 애들이 차가운 물을 닿으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근육 적응을 저해서 근육이 안 생긴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면 플라시보 효과. 그냥 괜히 좋은 것 같은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찬반론이 많은 거죠. 반드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의사들끼리 또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처음에 이제 긍정적인 것만 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또 부정적인 면을 들으니까 또 알쏭달쏭해지는 느낌인데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냉수 침질하는 거는 그 운동이 끝난 후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영상 같은 데서도 보는데 축구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선수들이 얼음물에 들어가 있고 하기도 해요. 럭비 같은 종목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런 하프타임에 냉수 침질을 하는 거랑 운동이 다 끝나고 하는 냉수 침질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냉수 침지의 효과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냉수 침지가 그 짧은 시간에 뭔가 효과가 있어야 전후반 사이에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냉수 침지 효과가 다음 날이나 나오는 거면 그 시간에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관점 차이로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럼 냉수 침지가 급성 효과가 뭐가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뭐가 효과가 있냐.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이제 냉수 침지를 쓸 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쉬운 얘기입니다. 제일 왼쪽 거를 보면 신경 전도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예를 들면 막 여기가 욱신욱신 해야 되는데 얼려놓으면 이게 뇌가 느려요. 신경이. 그래서 아픈가 아픈 이렇게 건가? 이렇게 되죠. 이런 그러니까 느낌. 감각을 둔하게 한다 얘기고요. 네. 이런 건 꽤 급성 반응이죠. 금방 그렇게 돼요. 뭐 내일 아침에 그러는 거 아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에 수압이 있어가지고 붓기가 줄어든다 이거죠. 그것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물 속에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면은 피부 온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심 온도도 떨어지고, 근육 네. 온도도 떨어지고, 뭐 온도가 다 떨어지겠죠. 뭐 그것도 당연한 얘기고. 네. 제일 마지막에는 혈액 순환량이 줄죠. 혈관이 쪼그라들어가지고 혈액 순환량이 줄어가지고 그 근육이 산소 이제 그 회복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막 뛰어다니다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이 조금 상했어. 네. 그러면 이제 막 산소가 혈액 순환이 막 잘 돼서 산소가 들어와야 근육이 손상을 막는데 이제 이런 단점도 있다 이거죠. 하지만 이 앞에 세 가지는 통증을 없애고 네. 붓기를 빼주고 온도를 낮춰주니까 네. 뭐 근육의 기능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전반과 후반 사이에 효과가 있는 있겠네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냉수 침지를 오늘 처음 들은 시청자의 입장으로 그냥 순진하게 생각한다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전반전에 굉장히 무리가 된 선수 같은 경우에 후반전을 뛰어야 되는데 이제 급격하게 뭔가 회복이 필요할 때 좀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많고 실제로도 필드에서 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럼 아까 이제 DOMS라는 굉장히 생소한 오늘 좀 영어 공부를 네. 많이 하게 되는 느낌인데요. 네. 이게 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스포츠학을 하는 사람들은 돔스 이렇게 부르는데 돔스. 이 돔스는 이제 정확한 풀텀은 Delayed Onset Muscle Soreness라고 하는데 네. 말이 어렵지 가만히 보면 운동하고 나서 몸살 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 몸살. 그렇죠. 친근하네요. 그렇죠. 몸살. 어.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맘 먹고 처음으로 이제 헬스장을 끊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날은 다 쉽단 말이에요. 첫날은 다 할수 있을 이것도 것 하고 같고. 저것도 하고 이제 관장님이 가라고 하는데 한 세트 더 하고 싶은 네, 거죠. 맞아요. 막 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몰려오는 계단을 못 내려가요. 그 격통 막 아, 이제 나는 오늘은 도저히 헬스장에 갈 자신이 없어 이런 느낌. 그게 돔스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딜레이드 온셋 나중에 네. 오는 근육통. 네네. 이걸 돔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EIMD라는 거는 운동으로 근육이 손상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른 개념인데 돔스는 뭐냐면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걸 보면 근육 손상 후에 근육에서 느끼는 통증과 뻣뻣함 이런 뻣뻣함. 것들이 돔스. 그다음에 고강도 원심성 운동 후 발생. 막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운동을 하고 발생을 많이 하고 언제 생기냐가 제일 중요해요. 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그날은 모르죠. 아, 몰라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 한 3일 동안 아픈 거, 헬스장 한 3일 못 가죠. 이제 그게 이제 돔스가 되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수시간 후에 발생하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돔스는 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 돔스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또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렇게 내가 살을 빼야지. 특히 이제 네. 출산하고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빼야지라고 한 다음에 그날 이게 굉장히 무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벼운 계단조차 못 오르는데 맞아요. 이게 그 시간이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이군요. 그렇죠. 그럼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봤는데 진짜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의사들이 논문을 쓰는 건 사실 논문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내가 이렇다고 주장하고 내는 논문도 있고 네. 실제로 뭔가 되게 강한 근거를 가진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크레인 리뷰라는 건 뭐냐면 논문 50개, 100개를 다 모으는 거예요. 막 모아서 진짜로 맞냐 이거를 막 교차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코크레인 리뷰의 결론은 뭐냐? 이제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수십 개의 논문을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7개 논문 366명을 가지고 2010년, 2011년에 나온 2년간을 싹 뒤져보면 네. 논문 주제지를 어떻게 되냐면 냉수 침제하는 거랑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냉수 침제하는 거랑 냉수 온수 들어갔다 왔다 하는 거, 네. 냉수 침제하는 거랑 온수 침제하는 거, 네. 냉수 침제하는 거랑 압박해 주는 거, 이런 걸 다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냉수 침지가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노란색으로 하나 해놨는데요. 다른 거는 거의 유의하게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유일하게 약간 some evidence, 약간 근거가 있는 치료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냉수 침지는 돔스를 줄여준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다음날 오는 이 와를 네. 줄여주는 거는 많은 논문들과 많은 연구에서 맞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 냉수 침지가 돔스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고 조금 이제 아까 그 알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근데 나머지들 앞에서 나온 얘기들 뭐 피부의 온도를 줄이고 뭐 신경의 통증을 줄이고 다 좋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는 일단은 돔스를 줄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돔스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이제 이 옆에 왼쪽에 이 그림 포스터는 네. 지금 스포츠학을 좀 리드하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아스피타라고 해서 네. 카타르에 있습니다. 카타르요. 카타르의 아스피타 그룹에서 이제 정리해서 낸 건데 이제 이것도 메타 분석을 해서 9개 논문에 169명 선수를 가지고 막 뒤져보니까 네네. 결론을 냈다 이거죠. 오. 결론은 뭐냐면 온도가 11도에서 15도. 그 다음에 시간도 11분에서 15분. 외우기 쉽죠? 네네네. 11도에서 15도, 11분에서 15분. 이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제 제가 국가대표 선수촌에 있었잖아요. 그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거를 더 압축을 했습니다. 11도에서 15도면 11도가 제일 차가운 거고 그죠. 15도가 제일 따뜻한 거고 그죠, 그죠. 제일 따뜻한 15도. 그다음에 11분에서 15분 중에 제일 짧은 11분. 그러니까 선수촌에서의 2, 3년의 경험의 압축인데 15도 11분이 답이다. 이건데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숫자로 보면 감이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대중탕 여탕에도 냉탕이 있나요? 있죠. 남탕에도 냉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냉탕 들어가면 차갑잖아요. 그죠, 그죠. 해가지고 거기 오래 있기 힘들잖아요. 냉탕이 보통 17도입니다. 그럼 더 추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탕이 17도예요. 그럼 이제 지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냉탕은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냉탕에서 15분을 있는다는 말은 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벌써 추워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춥네요. 시간은 11분. 11분.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을 데려다 놔도 너무 괴로워해서 애들이 막 두통이 오고 맞아요. 막 이렇게 막 덜덜덜 떨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논문을 지켜야 되니까 11분까지 낮추고 온도는 11도는요. 진짜 괴로운 온도예요.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지만 네. 그래서 15도 11분으로 맞춘 거고 지금 이게 아까 질문에서 나왔던 네네. 외국에서 선수들이 쓰는 크라이오세라피인데요. 네네. 지금 뒤에 온도가 마이너스 161도. 161도요? 그러니까 잠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잠깐이길래 이렇게 미소가 나오는 걸까요? 뭐 해봤자 2, 3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11분 하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 15도의 물에 들어가도 처음에는 선수들이 웃으면서 놀아요. 네. 근데 점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국가대표 선수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네. 온도는 15도 11분. 11분. 그다음에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저 파란색으로 글씨를 써놨는데 실용성. 네. 크라이오세라피는 고가고 지금 이거는 고가고 장소 제약도 있죠. 전기 꼽아야 되니까 한 명씩밖에 못 하고. 그렇네요. 두 번째로 수돗물을 차가운 수돗물을 빡 트는 게 17도예요. 그래서 냉탕이 17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수돗물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예를 들면은 욕조를 하나 만들어서 17도로 15도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빙기를 막 엄청 부어야 돼. 물 요만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들어가니까. 욕조니까 이게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온도예요. 그 다음에 15도보다 낮아지면 선수들이 고통으로 해서 평균 13도 이하면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그래서 15도, 11분도 겨우 참는 거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네. 이 두 번째 문장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쬐깐하게 아까 봅슬레이 애들이 네. 이 물통 통에 속에 들어가. 들어가서 하느냐? 얼음을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야외에서. 맞네요. 그래서 물의 볼륨을 줄이고 사람이 쪼그라드는 게 네. 제일 유리한 거죠. 이렇게 넓게 하면 럭셔리하고 좋긴 한데 힘들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좀 좁은 공간 안에 모여 있었던 다 이유가 있었네요. 얼음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면 DOMS, 돕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무조건 나쁜 건지 좀 다뤄보고 싶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EIMD가 돔스에 좀 더 발전된 개념인데 네. 우리가 요 얘기는 넘어가고 다음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육은 어떻게 키우는가예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왜 근육이 왜 붙냔 말이에요. 근육이 붙는 논리가 뭐냐면 이론이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막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럼 A, 영어 A 있는데 근육이 손상을 입어요. 미세하게. 손상이 되면 지금 저 초록색으로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세텔라이트 셀이라는 세포예요. 네. 그러면은 손상을 입으면 세텔라이트 셀들이 날아가서 거기 붙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손상을 회복을 시키면서 근육이 굵어지거나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커진다는 말은 운동을 하고 다치고 그게 회복을 하면서 커지고 운동을 하고 다치고 회복을 하면서 커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 아프고서 커질 수 있는 근육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찢어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하. 근데 이제 그거를 아주 기술적으로 통증이 없게 하면서 조금씩 네. 올리는 거지만 고통 없는 이제 근육 증가라는 건 없는 건데 네.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을 했는데 냉수 침질하면 저 세텔라이트 셀이 놀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통증은 없는데 네. 돔스는 없는데 이제 이 근육의 손상에 대해서 회복력이 늦어지고 근육이 증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근육이 증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이퍼트로피랑 하이퍼플라시아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역시 영어로 하면 어렵지만 한글로 하면 쉽습니다. 이제 근육이 100개가 있으면 네. 100개가 120개가 돼도 되는 거고 100개가 뚱뚱해져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걸 둘 다 세텔라이트 셀이 이걸 두 가지 다 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벌크가 커지기도 하고 네. 근육이 숫자가 많아지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냉수가 방해한다. 방해한다. 네. 그런 개념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냉수 침질을 하게 되면 네. 세텔라이트 셀이 일을 적게 하게 되고 적게 하게 되니까 근육이 개수가 늘어나지도 않고 부피가 네. 커지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둘이 뭐 축구팀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기술 훈련은 끝났고 겨울이 됐어. 우리는 이제 근력을 강화하는 시즌으로 가기로 해요. 한 달을. 근데 그 달에 매일매일 냉수 침질을 하면 네. 근력 강화 효과가 없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장기간 훈련에 대한 근육의 적응을 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텔라이트 셀이 감소하니까 네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근육을 잘 못 키우는 이유는 찢어지고 회복하고 다시 또 찢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아파서 싫어서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하기 싫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아픈 걸 싫어, 뒷날 출근을 해야 돼. 만약 냉수 침질을 한다고 하면은 근육이 늘어나기가 좀 어려운 방해 요소가 있다는 말이죠. 맞아요. 이해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냉수 침질 원장님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까 제가 지금 쭉 얘기를 정리해보면 논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엄청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나쁘다고 하는 것도 이거 아니고 애매모호해요.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게 뭐 돔스라는 둥. 네네네. 근데 뭐 통증을 감소시켜준다는 얘기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느냐 마느냐의 제일 큰 핵심은 사용 목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돔스는 확실하게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도 보면 신경 전도 속도를 줄이고 뭐 피부 온도랑 이런 걸 해가지고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했어요. 네. 자, 선수가 하프타임에 통증을 좀 막 뭔가 아파. 이걸 빨리 완화시켜서 후반에 가고 싶어. 네. 당연히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부어 있는 거를 좀 완화시켜.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핸드볼 팀이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근력 강화를 하자. 네. 이럴 때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근력 강화를 하다가 너무 돔스가 심한 거야. 네네. 그런 날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날 하루만 냉수 침질하자. 아니 그건 말이 되지. 사람이 기계는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꾸준히 매일매일 냉수 침질한다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시즌 중이에요. 근력 증가는 지금은 목표가 아니야. 컨디션을 계속 매일매일 하는 훈련에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때는 당연히 돔스를 하는 게 네. 이제 돔스를 줄여야 되니까 냉수 침질하는 게 좋은 거죠. 아,